자, 일단 다음 부분입니다. 저 사례 일단 완료됐다 생각하고 다음 해야 될 부분은 학습 내용, 학습 목표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학습 내용, 학습 목표들 요거 쉽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습 목표 넣어 주실 때 뭘 써야 된다? 행동동사, 그죠? 예, 그거 써 주시는 거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정마다 조금 달라요. 과정마다 이런 학습 목표 기수라는 게 좀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과 독서 형태, 예, 그 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를 위한 독서의 중요성, 어린이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학습 목표를 별도 나레이션 하진 않는 것 같네요. 그죠? 학습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를 딱 받아보셨다라고 하면요, 얘네들이 어떤 기획 의도로 만들어졌지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나레이션 하는 거 항목 하나하나도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거 아니에요. 완성이 된 걸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서는 뭐 학습 목표는 나레이션하고 일치는 않네. 학습 내용 가지고만 이렇게 일래. 예, 그렇게 해주셔서 여기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중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약속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프로타입 스토리보드를 보고 양산 스토리보드 할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요, 보통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줘요. 예. 프로타입 스토리보드 주고 신규 양산할 그 원고 있죠? 그 두 개만 딱 드리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작업이 그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프리랜서 하실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보통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이거 여기 친절하게 이거 수정하셔야 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만 스토리보드 양식들은 다양하다. 그죠? 다양하고,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차시명, 과정명도 과정명은 고정이니까, 그죠? 차시명 바꿔야 되는데, 어디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바꿔야겠구나. 학습은 바꿔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지금 예측하시고, 그걸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역량을 계속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내용, 학습 목표 할 때, 어떤 부분을 읽고 있구나. 어떤 과정들은 학습 목표 읽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 수정을 일단 해주세요. 수정해 주시고, 네? 샵 1?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시냐면 여기 한 번에 제시가 한 번에 되라는 거예요. 나레이션이 어쨌든 지금 학습 내용만 읽긴 한데 학습 내용 제시가 될 때 학습 목표도 그냥 한 번에 보여주게, 화면에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이거는 강사분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죠? 교수님의 강사분이 나오셔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을 딱 잡아놨어요. 근데 요소들이 뭔가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 근데 막 그냥 지우시는 분들 계시죠. 저번에 하셨을 때도 막 그냥 지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함부로 지우시면 안 돼요. 그 요소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것들인데, 그죠? 지우게 되면 그게 나중에 반영할 때 반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요소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뭐 예를 들면 프로토타입 잡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객사 이후에 할 거면 그런 고객사 그 히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게 나온 건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본학습이 시작이 돼요. 본학습. 자, 본학습이 시작이 돼서 여기 이제 내용을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주의할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조금 원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원고 내용이 3개 주제였어요. 3개 주제였는데
자, 3개 주제였는데 이번 실습에서는요 2개 주제까지만 하겠습니다. 2개 주제. 1, 2번 주제 아시겠죠? 1, 2번 주제까지만 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주제 있죠? 자, 3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3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삭선 그어버리세요. 안 하겠습니다. 안 할게요. 나중에 또 하시고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삭선 반드시 해주세요. 요거 안 한다. 되셨죠? 안 할게요. 자, 그러면 프로토타입에서도 그냥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학습을 지워버리시고 3번 주제도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지금 5일 내에 아마 3번까지 하시기엔 좀 무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한 1, 2번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실습은 여기 1번 주제, 그러니까 학습 목표 화면 구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과 관련된 내용, 그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지금 화면 효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이제 도형을 갖다가 투명도 조절을 해서 이런 것들, 명암을 좀 넣어 놓은 거죠.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런 것들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윤 선생님께서 질문 주셔서 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집중되는 효과도 사실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좀 더 큰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뒤에 내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얹어져 있고 그 위에 텍스트들이 얹어져 있죠.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것들. 이미지들의 색상이 다양해요. 그죠? 그러면 요 텍스트들 자체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요런 도형들을 써가지고 가독성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타이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걸 드러내 볼게요. 어때요? 가독성이 떨어지죠. 이런 차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효과를 많이 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이런 효과들을 주기 위해서 요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요런 이미지 한 장이 있다고 해요. 이미지 한 장이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그림 서식에서 그림 보정 들어가셔서 밝기 있잖아요. 밝기를 조절해버리면 가독성이 높아져요. 밝기 조절하면 앞서서보다 가독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가 한 장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와 같이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요게 없이 그냥 이미지를 어둡게만 아까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30. 자,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이뻐 보이죠. 안 다듬어진 느낌이죠. 요럴 때 이런 것들을 써주면 하나의 이미지 느낌이 사실 나죠.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단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실습하실 때는 그냥 요거 억지로 만드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템플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쓰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쓰실 때 주의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아마 이게 순서가 맨 위로 올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맨 위로 올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조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2층을 어디로 둘 건가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맨 뒤로 그냥 보내요. 맨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지가 맨 밑에 깔리고 그죠? 이미지가 맨 밑에 깔리고 아까 그 그라데이션 적용했던 거 그게 그 다음에 깔리고 그 위에 텍스트가 얹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보내고 배경이지만 또 맨 밑에 보내버리면 편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잠시만요. 이게 뭐가 있었죠? 이렇게 해버리면 편하게 그냥 구성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조금 이제 파워포인트 좀 써쓰실 분들은 요 부분만 좀 주의하셔가지고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만드는 거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일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는 사실 그라데이션을 할 때 조금 이쁘게 만들려면 세부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도형 세부 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를 쓰면 뭘 써야겠다? 도형을 써야겠다. 도형을 써야 돼요. 자, 도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크기 비슷하게 해서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쓰시면 돼요. 새로 쓰시고 여기 이제 복사를 하나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얘를 이제 바꿔야 될 건데 도형 바꾸는 거 메뉴 도형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하시면 돼요. 자, 도형 서식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채우기예요. 채우기 안에 있는 걸 바꿀 거니까 그죠? 선은 일단 선 없음으로 바꿔 주시고요. 채우기를 바꿀 겁니다. 채우기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 단색 채우기는 이렇게 그냥 색깔 하나의 색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입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면 이렇게 바뀌셨나요? 네,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는데 그라데이션은 어쨌든 이게 표현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게 약간 점차적으로 색상이 변하는 걸 그라데이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라데이션 적용이 보통 색상에 대한 그라데이션도 있고요. 투명도에 대한 그라데이션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그라데이션 비설정이라고 해서 선형이라고 돼 있고 방사형이라고 있고 사각형들이 있어요.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선형이라는 것을 보면 요런 형태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여기 전체 보시면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죠?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선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바뀐다든지 그걸 선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방사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 있죠. 중앙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방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사형인데 방향은 뭐냐면 여기 중심점이 지금 흰색이 보통 보면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 끝에 있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방사형 중에서 방향이 이렇게 된 거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아래 모서리라는 중심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뭐예요?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거, 가운데에서라고 된 거예요. 요거 하시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느낌. 요거 위에 거하고 비교하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중앙에서 퍼져나가는 형태의 가운데에서라는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색상을 지정하셔야 돼요. 색상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그라데이션이 처음에 색상 지정하기가 참 헷갈려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색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서서히 변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상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쓰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을 지금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면 파란색 계통을 지금 써가지고 보면 흰색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요 끝에 부분 있죠. 끝에 부분이 약간 흰색에 가깝죠. 그러면 끝에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중심에 해당되는 색이다.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제 색상이 조금 더 진해지면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참 설명을 매번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 색상들이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여기가 이제 중심선이고요. 요 끝에 요 부분 있죠. 한 요 정도 되는 부분 있죠. 요 정도 되는 부분이 요 색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에서 보시다시피, 자, 보시듯이 전체적으로는 이 색상이 검은색 톤이에요. 파란색 톤이 아니라 검은색 톤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앙에 있는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클릭을 하시면 색상이 바뀔 수 있어요.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지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추가도 하실 수 있어요. 추가도 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실습할 때는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색상을요, 흰색 계통이죠. 흰색, 가장 좀 밝은 색 쪽.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쓰고, 클릭.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거 클릭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진한 거, 요거 쓸게요. 요거. 클릭. 그 다음에 하셔가지고, 조금 더 진한 거, 클릭. 네. 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좀 더 진한 거, 클릭.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모양은 비슷해졌나요? 그러니까 톤이 지금 보면 지금 색상을 아까 파란색 계통을 썼지만 이제 검은색 계통을 써가지고 요것들이 톤들이 지금 이제 검은색 계통으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보니까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 아까 프로토타입에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붙여넣기 한번 해보면 자, 어때요? 아까 거하고 뭔가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흰색이 아니고 얘는 투명도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투명도. 이건 투명도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죠. 이건 이거 투명하진 않잖아요. 그죠? 투명도라는 게 적용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실습 파일 가면 투명도라는 것을 지정해 줘야 돼. 투명도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지정해 주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투명도라는 게 있어. 투명도라는 걸 지정을 해 주는데 요거를 수치가 높으면 많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많이 투명하다. 그 다음에 낮으면 좀 덜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탕화면이 흰색이니까 조금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이미지를 한번 그냥 깔아 볼게요. 이 이미지를 비행기를 보내기 위해서 깔았습니다. 이게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러면 이제 투명도라는 것만 적용을 해주면 돼요. 자, 투명도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중앙에 있는 것을 가장 투명하게 만들어줘야겠죠. 수치가 가장 높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투명도를 한번 일단 조정을 해봤을 때 대략 이렇게 한 57% 좀 더 조절을 해줘도 되겠네요. 그죠? 한 70%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70%. 그 다음에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투명한 것 같아요. 그죠? 덜 투명하니까, 네, 좀 덜 투명하니까, 네, 한 27%. 네, 그 다음에, 23%.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 수치들을 좀 정교하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조금 더 이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수정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위치도 조금 수정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이런 식 위치가 수정이 되면 요 적용되는 부분 있죠.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위치도 조금 수정해서 정교화 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조정도 해주시고, 투명도도 좀 조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 적용된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요 수치대로만 딱 적용을 해주시면 아마 똑같이 복사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파일을 요걸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요걸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사실 있으실 텐데, 일단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만드셔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실습에서는 이걸 만드시지 마시고 그냥 복사해서 쓰세요. 복사해서. 이해되셨죠? 만드신다고 시간 들이시면 안 돼요. 자, 복사해서 쓰십시오. 복사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여기 학습 목표 있죠?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요 화면 하고 그 다음에 일주제 관련된 화면 설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디자이너